공식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1회차는 2016년 기상직 문제 중에 여러분들의 범위가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다 제가 워드 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개된 문제를 그대로 제공한 게 아니라 그 문제들 중에 소방에 맞는 내용들 중심으로 재구성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제시해 봤고요. 자, 그래서 개정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제가 개정을 한 겁니다. 2016년 기상직 문제를 그대로 제시한 건 아니라는 말씀. 자, 그래서 1회차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회차 현장 학생들의 평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회차의 평균이요. 57.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구성되어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 문제 어떤 거 제시할까 고민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수준 있는 문제들, 예, 하지만 범위와 내용은 소방의 범위와 내용을 넘지는 않는 수준 있는 문제들 중심으로 좀 제시할 걸로 고민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본인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방에 맞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로 좀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점수 잘 나오는데 점점 떨어지는 것보다 처음엔 점수가 조금 낮은데 점점점 소방의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풀어내면서 올라가는 그 과정, 결국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시험장에서는 100점, 95점을 찍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의도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의 정답률은 72%입니다. 72%, 70% 이상의 정답률. 자, 이런 얘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 이상의 정답률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맞춘 겁니다. 근데 내가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꼼꼼하게 복습을 하셔야 될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70에서 50%의 사이의 문제, 이것은요, 좀 약간 중상위권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만약에 실수로 틀렸다라고 하면 실수를 줄여야겠고, 개념이 부족하다면 개념을 좀 심화시켜야겠고, 그리고 선지에서 4개 중에 2개 나왔는데 2개가 몰라서 틀렸다라고 한다면 좀 더 세밀한 학습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중상위 난이도입니다. 중상 난이도.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라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알겠죠? 예, 그렇게 했고 50% 이하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많이 틀린 문제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많이 틀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문제의 한두 개 싸움이 결국에는 문제가 어렵게 나올수록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요 50% 미만의 문제를 맞춰내는 것. 자, 이것은 굉장히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좀 신경을 쓸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한 70점이 이상이 된 학생들이라면 뭐 개념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한 90점 이상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난이도 50% 이하의 문제들도 맞춰야 된다는 판단으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본인이 틀렸어요. 70% 이상의 문제, 70에서 50 문제, 50% 이하의 문제. 어떤 문제에 대한 학습을 좀 많이 해야 될까요? 70%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 이건 대부분 다 맞추는 문제예요. 그럼 대부분 맞추는 문제를 내가 틀려버리죠?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커집니다. 알겠죠? 차이가 10점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5점 더 먹는데 나는 5점 깎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점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0% 이하의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틀리는 거 저도 틀렸기 때문에 그건 큰 변별력이 있지는 않아요. 맞추면 정말 좋지만. 그렇죠? 근데 70% 이상의 문제는 틀리면 절대 안 된다. 틀렸다면 반성을 많이 하시면서 본인만의 분석이 좀 필요하다. 자, 1번 70% 이상의 문제입니다. 72.4%.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다 정답률을 좀 써주세요. 예, 써주신 다음에 내가 틀린 거를 좀 분석하셔야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성인의 도는 바로 현실 생활에서 윤리를 실천하는 건데, 자식된 자는 효도하고 신하된 자는 충성하고 예의로 집안을 다스리고, 그런데 불교는 어떠한가? 부모를 버리고 집을 나서서 윤리를 파괴하니 이는 오랑캐 무리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불교는 어떠한가? 부모를 버리고 집을 나서서 윤리를 파괴하고 있다. 자,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불교를 비판하면서 현실 생활의 윤리 실천, 효, 충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불교를 비판하면서 나왔던 유교, 바로 성리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성리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회원 실기의 회원이 바로 그 성리학을 처음 도입했던 안향의 호예요. 근데 그것까지 알고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불교 비판, 성리학을 통해서 불교 비판했지라고 해서 성리학을 떠올리는 거였습니다. 자, 1번에 윤회 전생의 인과응보를 강조했다. 이거는 뭡니까? 윤회 전생. 자, 사람은 전생, 후생, 현생 뭐 이런 게 있다. 이건 불교죠, 불교. 그렇죠. 인과응보 이거 다 불교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고려 초에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뭐 이건 성리학과 특별히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니죠. 자, 그다음에 3번에 신라 말에 중국으로부터 도입되어서 민간에 크게 유행하였다. 이건 이제 풍수지리설이죠. 풍수지리설. 신라 말에 도선이 풍수지리설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풍수에 대한 얘기였고요. 4번에 검문세력의 불법 행위를 공격하는 배경이 되었다. 성리학 신진사대부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4번. 자, 2번 갑니다. 이번에 정답률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를 잘못 만든 건가 생각되네요. 12.6% 역대급 문제였습니다. 예, 놀랐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맞췄다는 건데 그 문제 잘못 만든 걸까요? 자, 그건 아니고요. 아주 고난이도 문제였던 것 같은데 율곡 2의 형제 자매 분재기라고 돼 있고요. 기억에 니은에 디귿에 리을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에 남녀 차등 상속의 원칙 성리학 조사의 질서의 확립에 따른 재산 상속 자, 이 나와 있고요. 디귿에 이들뿐 아니라 아들뿐 아니라 딸에게도 토지와 노비를 분배한 것 경국대전의 재산 분배 원칙을 따른 것. 여러분들 뭐 재산 상속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냥 조선 후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그래 답은 다 1번 가셨겠네요. 예, 집단 함정에 빠진 거였습니다. 율곡이라는 사람을 좀 이해하셔야죠. 율곡이. 자, 이황과 이이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 때 사람이에요? 16세기 때의 사람이죠. 그렇죠? 뭐 선조 때 당시 뭐 10만 양병설 이런 거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16세기 때 인물입니다. 그러면 16세기 때라고 한다면 조선 전기예요, 중기예요, 후기예요? 중기 되겠죠? 뭐 전기라고 후기만 나눈다 해도 전기가 되는 거죠. 후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17세기 이후로 보지 않았습니까? 광해군 이후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조선 후기는 아닌 거잖아요. 조선 후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에 남녀 차등 상속이 원칙이었다. 자, 이것은 남자 중심의 상속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17세기 이후가 되는 거잖아요. 니은에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확립되었다. 성리학이 확립되면서 나타난 특징이 남자 중심의 상속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이게 17세기 이후가 되는 거예요.